자, 이런 와중에 어저께 이제 얘기 드렸는데 기시다가 3월에 방한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냥 메이저리그 개막전에 옷단이랑 사진 찍으러 오는 거지. 이게 지금 윤석열을 만나러 온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오기는 오는데 네. 옷단이랑 기념사진 찍으려고 오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얘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기시다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개막전에 맞춰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과 회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후지TV가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 정부에서 부인했습니다. 우리 아니라고요. 정부에서도 뭐 아니라고는 하는데, 근데 이게 후지TV에서 오는 거는 그 기시다가 이제 윤석열을 만나면 지지율을 반등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 누가 더 지지율이 낮나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시다는 와요. 네. 뭐하러? 옷단이랑 사진 찍으러. 그렇죠. 근데 거기에 윤석열이 나타나가지고 얼굴만 같이 비추면 그게 한일 정상회담이 되는 겁니다. 그게 10초든 1분이든 간에. 아쭈님이 룬도 경기장에 나타나겠네. 그렇죠. 같이 시구한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지금. 그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우리나라에서 합니다. 네. 지금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하게 됐는데, 여기에 기시다하고 윤석열이 숟가락 얹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메이저리그에 돈을 얼마나 더 퍼줘야지 그 둘을 거기에 세울 수 있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애초에 이제 그 아시안 투어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개막전을 하고 했죠. 일본에서는. 뭐 옛날에 이치로 있을 때도 했고. 자주 이런 투어들을 하는데, 정말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 입장에서도 열받는 게 작년에 이걸 일본에서 해버려갖고, 올해는 한국으로 배정을 하기로 했는데, 오타니가 LA로 가버리는 바람에, 쉽게 말해서 이걸 일본에서 했어야 되는 건데, 한국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메이저리그도 일본에서 하고 싶겠죠. 구장의 규모나 마케팅의 규모를 생각해 봤을 때 일본은 전 세계에서 야구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1억 명이 야구를 국기로 알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약속이 미리 계약이 돼서 한국에서 하기로 한 거지. 그게 김하성 선수가 샌디에고 있고 하니까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처음엔 김하성을 갖고 마케팅을 하려고 한국으로 잡은 거였어. 근데 오타니가 들어오면서 야마모토도 가버렸어요. 등치가 훨씬 커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일본에 갖고 가면 대박인 거고, 일본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가야 돼. 가갖고, 오타니한테 유니폼 사인 받고, 그렇지. 손 한번 들어주고, 포옹 한번 그러니까 하고. 기시다가 윤석열을 만나서 지지율을 올린다는 게 아니에요. 네. 윤석열 만나봤자 그 지지율 올라가지 않아요. 서로 낮은데. 오타니를 만나서 사진을 찍어야 돼요. 지금 일본이 배출한 야구 선수가 LA 다저스의 제1선발 투수에 4번 타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본 입장에서는 이 행사가 귀한 행사냔 말이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는 건데, 야, 한국 가면은 그 성렬이는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기시다 입장에서 만나는 게 이게 남는 장사냐, 손해볼 장사냐라는 부분은 얘기가 좀 돼야 된다는 거죠. 뭐, 오타니가 투수로는 올해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야마모토라는 선수도 일본에서 잘 해가지고, 그 LA 다저스로 와서 아마 이 선수들이 다 나올 것 같거든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니까. 오타니는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니까. 그래서 그 경기에서 야마모토가 던지고 1선발이니까 당연히 개막전 선발로 나올 거고 오타니가 타석에 설 거예요. 김하성이 반대편에 설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진짜 멋진 경기 보는 거지만 일본은 배 아픈 거지. 저거 우리 도쿄돔에서 했어야 되는데. 고우석도 고우석 선수도 샌디에고 샌디에고. 갔으니까. 고우석이 출전할 수 있을까? 볼펜으로라도? 불펜은 나올 수 있죠. 샌디에고 불펜이 지금 근데 많이 무게가 다르죠? 오타니하고 야마모토하고는. 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네. 때문에. 어쨌든. 아니, 네, 두 인간이서 1조 원이 넘게 돈을 챙겼어요. 야구를 해서.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아주 일본 얘기를 하니까, 일본 관련된 얘기도 몇 가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후쿠시마 오염수. 또, 이거 누출이라 그래요? 네. 네. 누출인지 방류인지 투기인지 모르지만 사고입니다, 사고. 샜다고 합니다. 네, 지난 7일인데요. 오전 9시쯤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정화 장치에서 5.5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누출됐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정화 장치를 청소하던 중 누출됐는데요. 닫아야 할 배관 밸브 16개 중 10개를 닫지 않아서
그 상태로 40분 정도 청소를 했고 그 과정에서 방사능 물질이 섞인 오염수가 정화장치 바깥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실수였다고 합니다. 이게 6개 중에 10개를 안 닫았는데 닫은 건 뭐고 안 닫은 건 뭐야? 이게 실수라고? 그 청소하는 사람들도 이게 네. 방사성 물질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한 방울이라도 튀면 어디 암 걸리거나 죽거나 한다는 거 알잖아. 근데 그걸 파이프를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네. 철철철철 틀어놓고 5.5톤이면 물량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이게 그 샤워를 한다고 치면 한 달 샤워를 해도 될 만한 양의 물들을 철철철철 흘리면서 그 옆에서 청소를 했다는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고의적인 투기입니다. 아이고, 밸브를 안 잠궜네. 아이고, 5.5톤. 어머, 220억 베크렐아치가 땅에 스며들어 버렸네? 어떡하지? 실수? 스며든 물은 받을 수가 없는데, 다시 되받을 수가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겠죠. 아유, 그래도 저희 도쿄전력 측에서 인근 토양을 수거해서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검사만요. 좋지는 못해요. 얼마나 빠져나가고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데, 좋지는 못하고, 검사는 제가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나라 맨날 뭐 일본에서 뭐 하면은 뭐 다 바로 알려줄 것이다. 뭐 이런 아니야. 얘기 했잖아요. 뻥치지 마. 10시간 만에 이거 통보받은 거. 자,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게 사건이 벌어진 지 10시간 후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일본 측이 이 일방적인 발표를 못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 정부도 공식 성명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지금 투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지난해 8월에 해양 방류를 강행한 이후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도쿄전력 내부적으로 제대로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일본 정부가 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정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아니야, 했어요. 더 빨리 알려줘! 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저 입을 확 쳐버릴까? 그러니까 뭘 조치를 해주세요. 라든지 뭐 재발 방지를 해주세요가 아니라 앞으로 사고 나면 더 빨리 알려달란 말이야.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그렇지. 뭐 할 건데? 모르지. 알고만 있으려고 그러는 거지. 자, 그리고 지난 6일 날 서울 행정법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현 변호사가 우리 정부가 도대체 일본 정부를 향해서 이 핵 오염수와 관련해서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공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우리 정부가 그걸 비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행정법원이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 그거 공개해라 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개를 했는데 백지야. 공개를 그러니까 질문을 했는지도 모르지. 그렇지. 받았는데 백지야. 아니 불성실하게 자료를 내놓으면 어떡합니까? 질문한 게 없는데요. 근데 질문을 했다고는 하잖아. 그러니까 그럼 뭘 질문했는데요? 그러면 거기 일본 원자력위원회인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아마 그럴걸요? 아무튼 이렇게 뭐 엉망이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엉망이고 지금 일본은 지금 후쿠시마 제염토를 도로공사에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요 얘기는 오래전부터 얘기된 거예요. 네. 가정의 화단에 흙으로 활용하자. 와. 그러니까 각자 집에서 다 죽자는 거지. 각자 집에서 따뜻한 오염터를 갖다가 화분이나 화단에 깔아가지고 분산 배치를 하자부터 시작해서 보도블록을 만들어서 깔자. 그러다 보니까 도로공사 하는데 어차피 파묻을 거잖아. 아스팔트 덮을 거니까 거기다 갖다가 이용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네. 문제는 그 흙을 받겠다고 하는 지자체가 없어. 당연하죠. 그거 미쳤나 그걸 받게. 그러니까. 나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혹시 네? 이걸 받지 않을까? 나 이 생각이 들어. 이게 흙이 그냥 규모가 아니고 도쿄 돔 11개 규모입니다. 도쿄 돔 문제는 11개. 이 흙을요 어떻게 해놨냐면 우리 모래 같은 거, 곡물 같은 거 이게 담는 15톤 포대가 있어요. 이 커다란 포대. 그 포대에다가 비닐봉지, 검정 비닐봉지, 그 포대에다 넣고 검정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지금 그냥 도로변에다가 세워놨어요. 담처럼. 근데 이제 이게 11년이 지나 보니까 마대가 썩기 시작한 거지. 포대들이. 네. 저런 식으로 쌓아놓은 게 지금 그대로
그대로 노출돼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2년이 지난 거잖아요. 12년 아니지. 몇 년? 14년이, 13년이 지난 거잖아요. 이제 썩어갖고 슬슬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기만 하면 흘러내려가요. 홍수가 나면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새 흙을 갖다가 쌓는 거죠. 왜냐면 이 오염토는 계속해서 나와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수증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그것들이 비를 통해 갖고 떨어지면 바닥에 쌓여 가지고 오염토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긁어서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산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다 더 이상 쌓아놓을 데가 없어. 그리고 그 차들을 그걸 실어 갖고 어디로 나가잖아요. 환경단체들 우리 동네는 들어오지 말라고 다 막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체를 재활용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제가 보기엔 이건 역시도 조만간 해양 투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저는 그냥 이거 굉장히 끔찍한 상상이긴 한데 뭐 바다에 방파제를 만든다거나 할 때 사용될 확률도 있고 지진이 나서 복구해야 되는 곳들에 저는 투입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노토반도라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동해 쪽에 우리 동해 쪽에 가까운 지역,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 모여 있는 지역에 그때 강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심상치 않다. 이게 이제 일본 열도가 쪼개질 위기 상황에 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을 드렸었는데 이 노토반도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울어진 단층이 현재 이런 식으로 이제 단층 일부가 기울어서 집들이 다 무너지거나 집들이 아예 비스듬하게 피사의 사탑처럼 서 있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액상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액상화라 하면은 땅이 이제 이렇게 물렁물렁해지는 그렇죠. 거죠. 그 밑으로 물이 새 올라왔는데 이게 지하수인지 바닷물인지 알 수 없는 물들이 올라오면서 액상화 현상이 점점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액상화되고 있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실제로 오염토들을 거기다가 쏟아 부을 수도 있습니다. 복구가 안 돼요. 현재로서는. 왜? 집안이 안정돼야지 이게 복구가 되는데 현재 그냥 기울어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복구를 하려고 하니까 도로나 집들을, 건물들을 기울어진 상태에서 그냥 살지 않는 이상 사실상의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도로 건너편 집은 경사도가 15도, 20도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무너지지 복구를 못해요. 왜? 복구를 한다고 저기다가 기초공사를 하게 되면 기울어진 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땅 자체의 기울어짐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방치밖에 요 상태인 거예요. 집안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복구를 합니까? 일본 정부가 되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일본 전역이 사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이렇게 외떨어진 곳,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 이런 피해가 일어났을 때 일본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하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홍수가 나도 비 끝인 다음에 할게요. 이거 그러니까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나오는 집이잖아요. 그리고 지진이 나더라도 그러면 다 무너진 다음에 사람 다 죽고 나서요? 다 죽고 다 무너진 다음에 복구를 하죠. 왜냐하면 아직도 피해 상황이 진행 중입니다. 관망하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정치가 굉장히 낙후한 곳인데 일본 자민당 지지율이 20%예요. 그러면 어머 그 지지율을 어떻게 집권을 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괜찮아요. 야당인 민주당은 뭐 한 4%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치를 외면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거예요. 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어차피 자민당 쟤들이 쭉 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정치에 무관심해진 결과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예요. 그 얘기하다 좀 튀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일본이 20%도 안 되는 지지율로 자민당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20%가 제일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당제의 폐해란 게 그런 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는 지금 다당제를 깨트리기 위해서 소수 정당이 필요로 하고 3세력이 필요하다 이 얘기하는 게 이게 결국은 일본식의
일본식의 내각제로 가려는 거 아니냐는 사람들의 걱정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나마 다행히 민주당이 있고 민주당이 현재 50% 가까운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3당을 키워내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계속 양보하면서 키우려고 하지만 키울 놈이 없어서 문제인 거고요. 키워줘도 뭐 이상한 것들만 오니까. 함수만 치고 이게 정치 뭔지도 모르고. 그때 정치가 어떻게냐. 근데 국진당 역시도 지금 갖고 있는 한 30%, 35%의 굳건한 지지율을 갈라먹을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양당제를 안 하고 싶어도 양당제 구도를 깨트릴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당제로 가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은 뭐냐? 지금 국짐이 저 35%를 잃어버리고 20%, 10%대 미만의 정당으로 무너졌을 때 민주당도 같이 쪼개야 된다라고 억지를 부릴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누가? 어? 누가? 아니, 국짐이. 국짐이에요? 우리가 무너져서 이제는 거대 민주당과 나머지 소수당이 됐으니까 민주당도 쪼개라. 안 그러면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된다라는 식으로 헌법 개정을 하려고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과반 내지는 3분의 1 의석을 이번에 어떻게든 차지를 해야 되고 우리는 이제 뭐 병리평으로 쉽게 가자고 했지만 나머지 제3세력들에 대한 그 방향성이 국짐으로 가지 않게끔 이들을 어떻게든 끌어안고 우리 쪽 진영 안에 붙들어 놓고 가기 위한 무리한 연동대가 진행되다 보니까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싸움을 지금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하시죠. 자, 대본은 없지만 하나만 더 할게요. 일본 지금 지진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노토방도 강진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일본의 해저 화산들이 몰려 있고 지금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무너져 있는 그 경계 지역에서 이게 지난주죠. 지난주에 강도 6 이상의 해저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요거 전에 늘 한번 말씀드렸죠. 이 선이 연결되어 있는 구도가 도쿄의 직하 지진 단층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진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이 시즈오카현 이 자리가 지금 멀어요. 지금 일본 육지에서는 매우 먼 자리입니다만 네. 이게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만나는 모서리 끝지점입니다. 그 앞에서 모든 압력이 모여있기 때문에 일본의 신규 해저 화산들이 몰려있는 지역이 저 지역이거든요. 저기에서 6.3이라고 하는 심상치 않은 정도의 강도의 지진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전조 증상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2월 12일이잖아요. 정확하게 2주.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14일을 버티면 26일, 네. 26일에서 28일 사이에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현재 이 시즈오카 현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한 달 전에 있었던 노토 반도 반대쪽 널뛰기의 반대쪽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이게 도쿄나 오사카 밑으로 지나가는 수도 직하 지진으로 이 난카이 트로프트라고 불리는 그쪽 지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지진이 지난주에 있었다는 점도 여러분한테 미리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오게 된다면 D-Day는 저 발생에서 2주가 지난 26일에서 28일 사이가 될 것이다. 라고 송 작가의 촉이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언가들은 2025년이라던데. 일본. 그때 가면 다 없어지는 거고. 이제 시작인 거죠. 시작이? 네. 원래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아요. 네, 조금씩 허물어지는 거죠.